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와, 그런데 너무 놀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승기를 올리기 전에 간단하게 궁금증도 해소할 겸 여러가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말라 있던 눈에 보이는 개선들을 이뤄낸 게 꽤 많고요. 분명 좋은 점이 많은 것도 맞는데 이게 잘 안 알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들을 기반으로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시작 전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됐다고 하니까 바이퓨얼 모델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건 KGM의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가솔린과 LPG 연료를 함께 쓸 수 있는 바이퓨얼 모델을 한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홍보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출시된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배터리가 함께 일하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맞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는 내연기관 모델하고 차이가 거의 없고 하이브리드 배지와 바뀐 휠 정도가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질문 목록을 보니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승차감이 어떤지, 둘째, 파워트레인은 어떤지, 셋째, 디스플레이는 개선됐는지 전반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사실 타자마자 놀랐습니다. 내연기관 토레스는 일상 주행에서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다소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요철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던가 과속 방지턱이나 큰 요철을 지날 때 뒷바퀴가 쿵 하고 앉는다거나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이런 게 거의 모두 개선됐고 내연기관 모델하고는 정반대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똑같은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나 봤더니 댐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바꾸고 개선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좋으면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아쉬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관계자 말에 따르면 거의 새로 개발하는 수준으로 승차감 보강을 위해 노력했고 그중 대표적인 게 댐퍼 개선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고속에서 극단적인 주행에서는 어떤 변화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테스트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 첫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도심형 SUV 취지에 맞게 일상 주행 영역에서 특히나 울퉁불퉁한 도로 같은 곳에서 노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 게 사실이고 부드러운 승차감,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푹신한 승차감이 좋은 분들은 내연기관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인데요. 이것도 오해를 좀 바로잡고 가자면 비아디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다가 파는 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비아디랑 협업해서 국내 연구진들이 대거 투입돼서 만든 새로운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럼 이 협업의 취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지금 당장 KGM 단독으로 새로운 걸 개발하기엔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하니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한 플랜 B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시승 중에 승차감보다 놀랐던 부분이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KGM에서는 처음 만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도 하고 특히나 KGM 신차가 나오면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잖아요. 이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기도 해서 걱정됐던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제는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전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강하고요. 많은 분들이 직병렬직 하이브리드인 점을 강조하시던데 이 정도면 그걸 강조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시내 주행에서는 험하게 몰지 않는 이상 엔진 개입 빈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엔진이 개입될 때 개입된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면서 진동도 거의 없다 하고 어떤 분들은 엔진이 개입될 때 소음과 진동이 많이 느껴진다고도 하던데 저희는 전자였습니다. 물론 이게 주행하는 습관에 따라 다른 건지 차마다 다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희는 주행하다가 엔진이 개입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엔진 소리를 체크했거든요. 물론 디스플레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전기 모터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될 때는 진동이 심하다, 엔진 개입 티가 너무 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몇 시간 안 타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자세한 이야기는 조만간 올라갈 시승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에서 말한 승차감과 파워트레인의 특성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에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게 전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라 이런 주행 질감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딱히 나쁠 건 없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파워트레인의 내구성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하던데 사실 이건 글쎄요. KGM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파워트레인 도입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회사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출시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비아디에서 파워트레인을 공수받아서 그대로 장착해 파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연구진들이 대거 투입되어 협업한 결과물이라서 내구성은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긴장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솔직히 말하면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물리 버튼의 부재가 여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본 건 뭐냐, 액티언을 탔을 때보다 훨씬 많이 개선된
개선됐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디스플레이 UI UX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메뉴를 갔다가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요. 그런데 나는 공조장치 메뉴를 오른쪽에 계속 뜨도록 해놨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이전에는 이 설정이 고정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메뉴를 들어갔다 오면 공조장치 메뉴도 다시 같이 떠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다른 메뉴로 갔다가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오면 공조장치 메뉴도 다시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메뉴를 들어갔다 나와도 공조장치 메뉴를 상시로 띄워뒀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기능이 활성화된 게 맞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안 나던 버튼 활성화 표시도 이전보다 더 직관적이고, 자주 쓰는 메뉴는 이렇게 상단 스와이프를 하면 즐겨찾기로 추가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속도도 이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경쟁력이다,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당연히 됐어야 했던 게 이제야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안 되던 게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기도 해서 이게 앞으로 말씀드릴 긍정적인 방향에 조금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똑같은 토리스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결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KGM한테 중요한 건 자체적인 개선과 발전도 있지만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냥 쉽게 비하하자면 구매자들이 판단할 때 토리스 내연기관 모델보다 좋은데 이게 아니라 스포티지나 투싼을 굳이 살 필요가 없겠는데, 이걸 목표 삼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이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은 간단하게 짚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음에도 충분한 경쟁력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에도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컨대 오늘 언급한 것 중에 가장 굵직하다 할 수 있는 건 승차감과 파워트레인이라고 보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특히나 파워트레인의 장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비아디에서 가져온 시스템을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아디와 협업을 한 겁니다. KGM 연구 인력이 대거 참여해서 말 그대로 협업해서 만든 결과물이 이번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이라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들이 첫 인상이 전혀 나쁘지 않고 예상대로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하면 답답함이 거의 없을 뿐더러 토요타처럼 직병렬 방식의 듀얼 모터를 쓰니까 거의 전기차처럼 달립니다.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들 중에 충전 스트레스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로 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이브리드 차인데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경쟁력이 될 수 있을 텐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차를 통해서 다시 관심과 수요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승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뭐 서스펜션 같은 것만 바꾼 것도 아니고 댐퍼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하잖아요. 뒷바퀴가 쿵 떨어지는 느낌도 없고 타 브랜드처럼 통통 튀는 느낌도 없고, 토리스 내연기관 차는 단단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 포인트인 게, 앞으로 나올 차들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서 나올 거란 거고, 특히나 KGM의 하이브리드 차들은 방향성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건 김승현 편집장이 조만간 시승기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스포티지와의 가격 차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내연기관 모델이 이렇게 해서 국산차 판매량 10위권에 안착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